근데 오늘은 저희가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올바른 투자 방법인지 있는 건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저는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만히 이제 서점을 한번 가보면 주식 투자자분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주식 책을 사세요. 주식 책들을 많이 사잖아요. 주식 초보자분들. 주식 책을 사시는데 거기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거를 사시냐? 차트 책을 사세요. 캔들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캔들 보고 공부하고 이평선이 어떻고 거래량이 어떻고 이걸 보시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 큰 그림을 좀 먼저 아셔야 종목으로 들어가서는 대응이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목이 어떻고 무슨 뭐 캔들이 어떻고 이평선이 어떻고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된 투자 방식이 아닌가. 그리고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.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차트를 저는 무시는 하지 않고요. 차트 이거 어느 정도의 좀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차트로 공부하시는 거 좋아요.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차트로 공부하시는 거 좋아요. 근데 공부를 하실 때 약간의 팁이 있어요. 그 HTS 하단에다가 차트랑 함께 밑에다가 기관 외국인 수급하고 그 밑에 칸에다가 뉴스를 켜놓으세요. 뉴스를 켜놓고 한 2년 정도 차트를 쭉 늘려서 봅니다. 그럼 차트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들이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. 그럼 그 뉴스를 클릭을 해보면 어떤 이슈로 성공을 했고 어떤 이슈가 나오니까 이 주식은 내리더라.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죠. 차트에 녹아있는 걸 공부하는 거죠. 차트를 공부를 하되 차트에 녹아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럼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전 뭐 이거 기술적 얘기인 것 같은데 기술적 공부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근데 이론이 현실에 대입되진 않아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책에 나오는 캔들이건 이평선이거니 이대로 투자를 딱 하면 수익이 난다. 이거 절대 아니에요. 그러면 경제학 교수들이 돈 다 벌어야 돼요.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건 필요하다고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좋고 똥인지 오줌인지는 뭐 똥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거에 기준을 맞춰서 자기만의 매매 패턴이 있어야 돼요. 뭐 이평선도 5일, 10일이 아니고 3일, 7일이 됐건 14일이 됐건 이런 거를 자기만의 습관, 자기만의 종목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이제 종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산업을 나중에 보잖아요. 근데 이걸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종목을 공부하게 되면 종목을 투자하게 되려면 그 업황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산업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파야 되는 거지. 아, 내가 물렸으니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가? 그렇죠. 이거는 참 어리석은 근데 이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를 하는 게 반대 의견인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탑다운 방식이 잘 안 돼요. 그렇죠. 네, 왜냐하면 그 탑이 볼 게 너무 많아.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2,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이랑 중국 시장만 보면 됐어요. 2008년도 이후에 미국 시장 같이 봐야 돼요. 9년도 이후에 유럽 시장 같이 봐야 돼요. 저는 그리스, 피그스 그 나라들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. 처음에 나왔을 때. 그런 나라들하고 계속 이제 글로벌 증시가 동화가 되잖아요. 그러면은 탑에서 볼 게 너무 많은 거야. 그래서 저는 제 스승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. 이 세상에 주식 고수는 없다고. 주식 고수는 없는데 종목 고수는 있다고.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. 시장을 보는 거는 너무 눈들이 다 틀려.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경제지표 하나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.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종목 고수는 있다는 거예요.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다.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할 수 있는지 그런 종목에 대한 고수는 있다는 거죠.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숫자를 외울 만큼 숫자라고 하는 건 뭐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뭐 실적 발표가 언제고 뭐 이런 뉴스는 언제쯤 나오고 예전에 이 기업은 뭐 겨울에가 좋았다 뭐 계절적 성수기 이런 것까지도 다 숫자를 기억할 만큼 적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 적다면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확실히 좀 알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팀장님은 거래소 종목을 개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코스닥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?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질문인데요? 그냥 제가 그냥 톡 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. 투자자 성향인데 나는 확 오를 때도 확 오르는 거 좋고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는 거 좋다. 코스닥 하세요. 코스닥 하시고 나는 그냥 시장과 함께 성장하겠다. 그럼 삼성전자, 현대차 가세요.
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니 근데 더 오히려 쉽죠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의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리포트 몇 개씩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반 회사들이 자회사 모회사가 없잖아요. 지분 구조도 매우 심플하고 자기 혼자 있죠. 혼자 그냥 독고다이인 거예요. 그러면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종목만 그거 하나만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일반 거래소에 상장된 대형 종목은 자회사가 몇 개고 손자회가 몇십 개고 지분도 막 짬뽕으로 엮여 있고 지주회사 이런 건 정말 공부하려면 뭐 저희도 한 2, 3주 걸립니다.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그런 큰 종목들을 다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과 능력이 되냐? 아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.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비교한다기보다 중소형주랑 대형주를 비교를 할게요.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. 뉴스만 봐도 대충 매매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감내가 되는 수준이고, 그러니까 그거죠. 정보를 얻기 쉬운 만큼 개인분들이 투자하기도 쉬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도 많고 뭐 하는 일도 심플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A라는 코스닥 기업, A라는 작은 기업, 시가총액 뭐 1,000억 아래짜리 이런 거 뭐 N사라든지 뭐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잘 안 나와요, 정보가. 뭐 뉴스도 뭐 한 달에 한 2, 3개 정도 나올까?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투자할 때는 그만큼이 또 자기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 또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죠. 네,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러면 대표님한테 뭐 하나 좀 물어볼게. 그러면 주식 투자는 자기 자산의 몇 프로 정도 투자를 해야지 적당한 건가요? 아, 그거 중요한 얘기네요. 저는 확신을 가지면 저는 80%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봐요. 예. 저는 뭐 분산 투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. 저는 분산 투자하다가 종목 백화점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한 종목에 확신이 있으면 한 종목에 매수를 하되 그 대신 손절가는 내 매수가. 저는 그렇게 해갖고 예. 정말 저점 잘 잡아야 되는데요. 그렇죠. 저는 그 투자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쉬지를 않아요. 365일 그 분단이 3분봉, 4분봉, 무슨 5분봉 막 그 보면서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. 마우스 갖다가 무슨 막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재료가 살아있고 추세가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내가 확신을 갖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80% 이상 좀 과감하게 넣어야 된다. 저는 그런 주의예요. 그냥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냥 돈의 관점에서 그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딱 한마디로 정해드릴게요. 미수 쓰지 마시고요. 그렇죠. 네? 신용 쓰지 마시고요.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. 그럼 저희는 그냥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이런 투자자분들한테 또 뭐 투자자분들은 비웃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. N 포털 사이트 같은데 주식이라는 게 상위권에 올라온다거나 객장에 아줌마들이 애를 얻고 온다거나 아니면 누구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뭐 생전 주식도 안 하던 사람들이 뭐 대출 받아서 주식을 샀다거나 저희 다 팔고 나옵니다. 절대 대출 받거나 미수, 신용, 정말 자기 여윳돈만 가지고 하세요. 뭐 적금도 깨지 마세요. 그냥 정말 자기 여윳돈만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용이나 그런 거를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욕심 아니겠습니까? 욕심. 저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이죠. 그러니까 결국에 욕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 설정 그런 것도 결국에는 욕심이거든요. 내가 더 먹겠다? 덜 먹어도 됩니다. 덜 먹어도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내가 수익 챙길 수 있는 여유적인 투자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좀 투자자분들에게 좀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. 그럼 저도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 첫째, 뭐 윤 대표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지만 귀는 열어두고 투자하자. 남의 말도 듣고 투자하자. 두 번째, 미수, 신용, 대출 받지 말자. 세 번째는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. 자기가 생각해놓은 목표가 그걸 꼭 지키자. 팔 땐 팔고 살 땐 사자. 결론 매우 간단합니다. 개인 투자자요. 공부해라. 저희 맞는 소리죠. 공부해야 돼요. 자동차 사듯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종목 사시고 풍문 듣고 종목 사지 마시고 뭐 소문 듣고 주식 사지 마시고 목표가 개인 투자자가 목표가 설정하기 쉽지 않아요.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자기가 생각하는 뭐 중국 아까 말씀 자동차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이슈가 터질 때까지 뭐 자동차 같은 건 날아가는 자동차 나올 때까지 나는 현대차 기아차 그렇죠. 예. 그때까지는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 딱 잡으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손가락 이렇게 오므리시고 마우스 뽑아버리면 돼요.
이렇게 투자하시면 좀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죠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